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19 예약부도 노쇼 전체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포토샵 실행했고요. 그리드는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리드 만드는 영상은 오른쪽 위 링크 확인을 해 주시고요. 포토샵의 도면 크기는 가로 166, 세로 246이고요. RGB 컬러 모드입니다. 해상도 200으로 작업하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죠. 이미지 01 배경 패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1번 확인을 하고, 자,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배경으로 만들었네요. 패턴으로 등록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지 보시면서 이미지 전체를 활용을 한 건지 아니면 특정 영역만 사용을 한 건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시험장 가셔서는 여기서는 전체 모두를 패턴으로 만들어 볼게요. 굳이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컨트롤 D 해서 패턴 등록을 할게요. 전체를 에디트, 디파인 패턴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자, 이거 이미지 01은 꺼도 됩니다. 이제 배경에다가 패턴을 만들어 볼 건데 패턴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정 레이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 보면 맨 아래쪽에 버튼이 많이 있죠? 자, 요게 조정 레이어입니다. 클릭하고요. 세 번째 패턴이라고 되어 있죠? 패턴 클릭하시면 패턴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등록한 패턴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클릭, 패턴 클릭하고 배경으로 만들어졌죠, 패턴이. 여기서 앵글과 스케일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스케일은 조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스케일 100이 기본값이고요. 더 크게 조절을 할 수 있고 100보다 이하로 해주시면 더 작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패턴의 크기, 스케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100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케이 하고요. 자, 이렇게 패턴으로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지시사항 보면 오퍼시티 60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불투명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오퍼시티를 60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이 부분 이미지 03과 이미지 08이고요. 색상 조정과 마스크인데 마스크는 클리핑 마스크를 말하겠죠. 이미지 03을 이미지 08에 클리핑 마스크를 하는 거고 이미지 08에는 배경 제거라는 단어가 안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배경 제거 작업이 필요 없는 이미지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시험장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배경 제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03, 이미지 08 캔버스로 바로 가져옵니다. 이미지 08 보시면 이렇게 배경이 투명한 걸로 준비를 했어요.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하고 배치합니다.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적당히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요. 이미지 03 컨트롤 U 사용해서 색상 조절 녹색 계열이죠. 녹색 계열로 색상 조절하고 채도 조절도 필요하면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크기 조절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할게요. 그 다음 작업 일러스트 4와 이미지 2, 4, 5, 6, 7을 합성하고 효과 표현이 단어는 필터 적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한번 도면을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4번은 이런 모양이고요. 브러쉬, 거친 브러쉬 자국.
자, 일러스트 4를 중앙에 크게 배치를 한 다음에 이미지가 상당히 많은데 뭐 2, 4, 5, 6이겠죠? 이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어 오는 게 좋겠어요. 4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실행했습니다. 브러쉬 툴 사용이에요. 윈도우 브러쉬 패널 열어주고요. 똑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 찾기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런 모양이 없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브러쉬를 합쳐서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다행히 똑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벡터팩 중에서 그런지 브러쉬 벡터팩, 여기서 7번 브러쉬가 똑같습니다. 요거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대충 만들지 말고 그리드 위에 올려서 모양을 잡아서 정확히 만들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펜 툴 사용을 해서 라인을 여기서 대각선 방향으로 곡선으로 만들어주고 브러쉬 클릭합니다. 회전을 해야겠네요. 방향이 반대죠? 회전을 하고 패스 반대로 만들어주고요. 브러쉬가 얇아서 스트로크 굵기 조절 해야겠습니다. 굵기 변경해주고, 그리고 색상을 필 컬러는 없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스트로크만 넣어주세요. 자, 우선 이렇게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라데이션 색상은 포토샵에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단색 흰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스트로크 흰색으로 설정을 해서 복사해서 포토샵으로 가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오브젝트 붙여놓고 배치합니다. 좀 작아졌네요.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배치하고, 이 정도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색상을 넣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넣을 거냐면 조정 레이어 중에서 그라디언트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라디언트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그라디언트 레이어가 생성이 돼요. 이걸로 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C사항에 색상 있죠? 자, 색상 왼쪽 정지점 M90, 오른쪽 정지점 C60, 0, 40, 0. 색상이 안 보이죠? 이게 불투명도 값 때문에 오퍼시티를 변경해야 됩니다. 오퍼시티는 바로 위에 있는 정지점입니다. 클릭하시고 오퍼시티 100으로 넣어주시면 불투명해지면서 색상이 드러납니다. 자, 오케이. 그대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앵글 값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회전해 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배경 전체에 그라데이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를 해서 자, 오브젝트의 색상을 넣겠습니다. 자, 레이어 창 보시고 이 사이에서 Alt 클릭 이렇게 하니까 오브젝트 4에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한번 볼게요. 배치를 약간 큰 것 같기도 하고, 컨트롤 T,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자, 이미지 2, 4, 5, 6, 7 이미지 5개를 자 배치를 해서 필터 넣고 겹치도록 자연스럽게 합성. 이미지 2, 4, 5, 6, 7 5개를 캔버스로 바로 다져갈게요. 여기서 가장 중심에 있는 손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미지 02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02 배경 제거를 해야겠네요. 배경이 흰색이라서 배경 제거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 영역 확인을 하고 컨트롤 J로 새 레이어로 잘라내겠습니다. 원본은 삭제하고요. 새로 생성된 레이어에 작업을 할게요. 자, 컨트롤 T 배치하고 이미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쪽 손 중심을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자, 이 정도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여기를 이 정도는 조절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주고 말씀드렸지만 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브러쉬 오브젝트 안으로 다 클리핑 마스크 된 겁니다. 이 브러쉬 밖으로 빠져나간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고 이미지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제 필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필터 효과가 눈에 뚜렷하죠. 라인이 들어간 필터 중에 이렇게 외곽이 이미지 경계 부분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만들어주는 필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썼던 필터거든요. 그러면 필터 갤러리 가서 한번 필터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필터 갤러리에서 포스터 엣지 필터,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클릭하니까 이렇게 이미지 경계, 색상 차를 이용해서 이미지 경계 부분에 이렇게 검정색 스트로크로 만들어주는 건데 다만 좀 차이점이 이 질감 표현, 손의 질감 표현이 좀 다른다는 점. 여기도 이제 검정색 이런 노이즈가 많이 꼈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 조절한다고 해서 이게 아예 매끄럽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포스터 엣지도 상당히 비슷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또 비슷한 거. 액센티드 엣지. 이 필터는 이제 강조된 가장자리거든요. 자, 이 필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 필터는 말 그대로예요. 이것도 이미지 경계를 강조해서 표현하는 필터인데 두 번째 엣지 브라이트니스 이 항목의 값을 높게 해줄수록 경계가 밝아집니다. 보이죠? 흰색에 가깝게 경계가 밝아져요. 그렇다면 반대로 값을 줄여주면 값을 낮게 해주면 도면처럼 원고의 도면처럼 경계선이 검정색으로 처리되는 거 보이죠? 포스터 엣지랑은 좀 다르죠?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항목값만 조절을 잘 하면 액센티드 엣지가 더 비슷해 보이거든요. 한번 조절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엣지 브라이트니스 값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검정색으로 표현되게 낮게 조절을 해주시고 4 아니면 4에서 10 정도 사이가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엣지 위드 값 굵기겠죠. 자, 스트로크의 굵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4 괜찮아 보여요. 3, 4, 5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5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스무스도 조절을 해보세요. 자, 많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여기 좀 밝게 4에서 5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할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클리핑 마스크 바로 해볼게요. 자, 여기 중간에 뭐 그라디언트 색상 레이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Alt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했고요. 이미지를 좀 회전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클리핑 마스크 풀어서 회전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하기 전에 라인을 또 만들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브러쉬 오브젝트 4번을 벗어난 부분에도 이렇게 라인이 보이죠? 이거는 펜툴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펜툴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쉐입으로 두신 다음에 필 컬러 없음, 스트로크는 검정색, 두께 조절 적당히 해주시고요. 저는 3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을 따라서 그리는 거죠. 여기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쳐질 수 있는 지점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떼고 다시 아래쪽에도 라인 생성. 여기는 라인을 좀 더 굵게 했으면 좋겠네요. 3도 괜찮아 보이는데 4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4. 다음 오른쪽에 가서도 펜툴로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클리핑 마스크 해볼게요. 이미지 02를 다시 클리핑 마스크 하고 자, 라인이 제대로 이어졌는지 저 이런 부분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 3번 이어서 그냥 이렇게 연결해 버리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작업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자, 요런 건데요. 요런 라인, 손가락 부분에도 효과를 필터 처리를 해보시고 요런 부분에 라인이 안 드러난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인위적으로 보이거든요. 요런 라인. 그쵸? 이런 부분, 특히 이런 거 좀 아주 진한 부분은 펜툴로 따로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죠. 요런 부분. 자, 이런 부분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추가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뭐 굵기는 뭐 4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보세요. 시험장 가셔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진짜 펜툴로 따로 만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 엄지손가락 이런 부분도 이제 펜툴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이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미지 02 부분에 해당하는 작업은 끝이에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한 것보다 직접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별건 아니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나머지 이미지들을 배치하면서 하나씩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07부터 이미지 07은 왼쪽 아래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드 보면서 자,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클리핑 마스크. 우선 이미지 02 레이어 위에다가 배치하고요. 여기 클리핑 마스크를 해준 다음에 필터는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미지 02에 사용한 필터 알트 드래그 필터 값 변경. 라인 너무 굵어요. 이미지도 어둡게 나오고. 그렇다면 엣지 위드 값 굵기는 가장 얇게 1로 하겠습니다. 1로 하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손이랑 자연스럽게 겹쳐지게 마스크 작업 필요하죠. 브러쉬, 자, 검정색 확인하고요. 브러쉬 크기 조절하면서 자, 여기 경계 부분을 지워줍니다. 손은 오롯이 다 보여야 돼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계 부분에도 잘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는 핑크색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의 핑크가 많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블러쉬를 크게 해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흰색으로 다시 살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미지와 같이 이렇게 합성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 그라데이션 색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간다고 느껴지시면 그럴 때는 오브젝트 4 레이어 있죠. 오브젝트 4 레이어의 오퍼시티 값을 좀 줄여주면 됩니다. 줄여주게 되면 색상이 조금 옅어지죠. 아니면 그라디언트 레이어 여기 오퍼시티를 또 줄이셔도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작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 이미지 7, 4, 5, 6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들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배경이 커서 아마 여기까지 이미지가 다 차지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뿐이에요. 4번, 5번, 6번 레이어는 여기도 클리핑 마스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손과 겹치는 부분을 잘 보세요. 손 레이어보다 아래로 가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그러니까 배치를 이미지 02 레이어 아래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미지 02 아래로 배치를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클리핑 마스크가 돼버렸죠?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하나씩. 이미지 06 컨트롤 T 이거는 작게 줄여서 맨 오른쪽으로 이 부분에 딱 얼굴이 보이게 좌우 반전 필요하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요. 여기도 필터는 이미지 07에 있는 필터를 가져올게요. 복제할게요. 알트 클릭 드래그 괜찮습니다. 그 다음 5번 이미지 컨트롤 T 자, 이거는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미지입니다. 여기로 배치를 하고요. 이쯤이면 괜찮아 보입니다. 크기만 좀 더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자 여기는 이미지가 작아서 이렇게 잘리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이미지가 좀 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차지를 할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 이미지 04 얘는 오른쪽으로 작게 줄이고 숨어버렸죠? 이거는 그러니까 좀 위로 올려야겠어요.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레이어 겹치는 순서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쯤에 배치하면 되겠네요. 요쯤에 배치하겠습니다. 여기도 다 필터 복제하고요.
그리고 이 겹치는 부분은 마스크 다 추가해서 숨김 처리 하겠습니다. 이미지 공유, 브러쉬 검정색으로 흰색이군요. 다시 검정색으로. 자,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 조절을 좀 하고, 자, 그 다음 4번도 자,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부분은 또 괜찮아 보입니다. 살짝 브러쉬 마스크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계 부분은 좀 지울게요.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필터, 클리핑, 마스크. 이 정도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 브러쉬, 이미지 공구 사용해서 배경 제거, 색상 조정, 그림자까지. 배경 제거해야 되니까 따로 열고요. 캔버스 따로 열어주고, 자, 여기서 두 번째 거만 필요하죠? 두 번째 거만, 자, 이렇게 잘라서 가져갈게요. 선택 영역으로 잡아서, 컨트롤 드래그. 크기 조절.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색상 조절을 하겠습니다. 색상 조절은 컨트롤 U 사용하고요. 자, 이렇게 색상 조절을 해서 핑크, 물감을 색상을 핑크로 해줍니다. 그런데 물감 부분이 아니라 이미지 전체 색상이 변경이 되죠. 자, 그거는 자, 이렇게 우선 색상 조정하세요. 색상 조정한 다음에 이것도 마스크 기능이 있습니다. 필터에도. 레이어 보시면 이 레이어가 스마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고급 개체 레이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휴 앤 세츄레이션 들어간 거 보이죠? 이 위에 스마트 필터 보이죠? 여기 하얀색 썸네일 부분, 하얀색이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 다 색상이 조절이 됐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은 이 브러쉬 몸통이죠? 이 부분을 그럼 검정색으로 숨김 처리해주면 원본이 드러나겠죠? 브러쉬 검정색 지워보세요. 자, 색상이 지워지면서 원본 색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초에 이게 원본이죠. 이 부분 잡아서 물감 영역만 잡아주세요.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 부분만 컨트롤 U 해서 색상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림자는 레이어 더블 클릭, 드랍 섀도우 체크, 이 그림자 보이죠? 이거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오퍼시티, 사이즈, 자, 이런 거 잘 보시고 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공구 작업 끝났어요.
가지시사항 1번 오브젝트입니다. 텍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하는데 일정한 패턴이 이어져서 반복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패턴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텍스트부터 입력을 할게요. 타입 툴 클릭. 예약 부도까지 우선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색상은 C, 80, 25, 25, 제로고요. 자, 그리드 위에 올려서 한번 크기랑 글꼴 수정까지 할게요. 여기서부터 컨트롤 T 크기를 좀 줄이고요. 그리고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볼드로 우선 해주고 괜찮죠? 여기만 레귤러. 그리고 따옴표 부분은 뺐어요. 쌍따옴표는 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옴표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두고 자간을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따옴표는 따로 만들 건데 펜 툴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저는 비슷한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쌍따옴표를 입력을 하고 폰트 중에 비슷한 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에어리얼, 볼드, 이 모양 괜찮아 보입니다. 또 있는지 볼게요. 센츄리 고딕, 볼드 둘 중에서 첫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글자 깨고 다시 언그룹 또 릴리즈까지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싹 붙여주고 됐죠? 그 다음 배치해서 크기 이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복제해서 반대쪽도 회전을 해서 가져갈게요. 회전해서 자 어디까지? 지 않는 손님 여기 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예약부도 명조체 아니면 바탕체 명조나 바탕이나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해주시고 대신 여기는 미디움밖에 안 되니까 여기 색상을 스트로크에도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굵기를 1.5로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크기 확 줄이고 나타 여기에 좀 더 아래로 크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노쇼 이 부분은 브러쉬 툴 사용을 해서 패턴을 만들어야 해요. 반복되는 오브젝트 보이죠? 이 핑크색. 그렇다면
먼저 만들어야겠죠? 사각형을 사용을 해서 색상 M90 사각형 하나 만들고요. 오른쪽 위에 곡률만 이렇게 깎아줍니다. 둥그렇게 깎아주고 하나 복제합니다. 복제해서 크기를 크게 해서 이 큰 오브젝트가 빠지고 남은 부분 있죠? 이 남은 부분을 사용할 거예요. 모양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해서 빼기를 할게요. 패스파인더에서 빼기. 이 아래쪽 너무 기니까 조심해서 한번 끊어줄게요.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서 또 빼기. 그 다음 얘를 하나 복제합니다. 복제해서 회전을 이렇게 시키고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합쳐버리기. 조금 위로 더 올려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합치기. 또 크기나 모양 정리해줘도 되고요. 요거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얘를 시어 툴을 사용을 해서 약간만 기울기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다시 조금만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3, 5 정도 이렇게 기울기만 약간 주면 더 비슷해 보이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써도 되고 요거 그냥 해볼까요? 시어 툴 적용 안 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해도 비슷하게 모양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패턴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이제 얘가 계속 이어붙이기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해서 요 사이 띄워주고 얘를 컨트롤 DDD 해서 만들어 이어서 붙여가면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여러분들이 패턴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윈도우에서 브러쉬 패널 열고요. 자, 모양 다 만들었다 하고 이제 이거를 등록하면 잘 나오겠지 하고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패턴 브러쉬로. 자, 그런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사이가 좀 멀어요. 두 개가 이어지고 또 사이에 공백이 엄청 길게 이어집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이거는 이제 두께가 굵어서 그런 거고 한번 볼게요. 제법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요 사이 있죠, 요 사이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해줄 거냐면 자, 이거 지워버리고요. 간격을 좀 좁힐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이 패턴이 이어질 때 규칙이 하나 있어요. 여기 패턴 등록한 거 보시면 이 사각형 모양 보이죠? 사각형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등록하실 때 사각형 틀 안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 사각형 틀 안에 들어있는 그 오브젝트 모양대로 이어붙이기가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상관없습니다.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안에 패턴을 넣어 주셔야 돼요. 보세요. 사각형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이 모양대로 이어붙이기가 되니까 이 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크기를 잡을 때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자, 이렇게 잡으면 이 공백도 규칙적으로 살아있고 이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이 이어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속성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사각형 안에 여기 끝과 여기 끝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그대로 그러니까 오브젝트 3개 하나, 둘, 셋 사각형 틀까지 같이 패턴 등록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각 틀을 만들어 주실 때 이 사각 틀이 핑크색, 이 핑크색 오브젝트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가장 바닥으로 있어야 됩니다. 맨 바닥에 위치해야 돼요. 지금 이 사각형은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핑크색 오브젝트보다.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위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얘를 맨 아래로 내려 보내야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속성은 없음으로. 이 상태로 등록을 해버리면 됩니다. 등록 한번 해볼게요. 자, 등록. 패턴 브러쉬.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조금 뒤죽박죽인데 자, 이렇게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이가 규칙적으로 사이가 띄어지면서 이어붙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너 부분은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오토 비트윈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패턴 크기가 좀 크니까 좀 줄이고요.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라인 그려주고 여기에 패턴 등록한 거 클릭합니다. 보세요. 사이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어붙이기가 됐죠? 자, 이런 코너 부분도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연필 툴로 해도 되고 브러쉬 툴도 괜찮고 저는 펜 툴을 사용을 할게요. 자, 이런 거를 쓰면 그러니까 페인트 브러쉬 툴이나 연필 툴을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포인트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포인트가 많이 생기면 수정할 때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펜툴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펜툴로 만들어서 모양부터, 글자부터 입력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원에 가까우니까 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원을 만들고. 자, 여긴 잘 모르겠죠? 이거 보면서 해야 돼요. 크기를 잘 잡아야 돼서 자, 이렇게 해주고 가위 툴 사용을 해서 패스 좀 잘라줄게요. 여기 한번 끊어내고 자, 여기는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어져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를 날리는 거죠. 여기도 한번 날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게 할게요. 펜 툴 선택해서 이 부분이죠. 여기가 좀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하나 남아있었네요. 자, 이렇게 이어가기를 해야 돼요. 펜 툴에 여기 B급 모양 있죠?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어줄 때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여기서는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꺾어주고 여기도 꺾어주고 우선 모양만 대충 만들어 줍니다. 나중에 다 넣고 나서 수정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넣는다 치면 한 글자가 만들어졌죠?
부드럽게 이어지게 좀 해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준 라인에 브러쉬 선택해서 적용하는 거죠. 클릭합니다. 굵기 한번 볼게요. 굵기는 스트로크에서 변경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설정한 크기 있죠? 아까 스케일 줄인 부분. 그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요거 조절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괜찮은 거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텍스트 다 입력을 할게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든 라인에 바로 브러쉬 적용합니다. 수정을 좀 해 나가야겠죠. 직접 선택 툴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을 살려주는 거죠. 요 아래쪽에 들어간 오브젝트까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여기까지 괜찮고, 여기도 뭐 괜찮고요. 자, 여기는 조금 두께를 0.8로 뺄게요. 0.8 괜찮고요. 여기도 두께를 0.8로,
자, 요렇게 자, 노쇼 부분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펜 툴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오브젝트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 툴 사용을 해서 라인으로 80, 95예요. 95, 0, 0. 자, 여기서부터 그리드 올려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주고 라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이 정도로 이어주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트로크, 그 다음에 프로파일에서 두 번째 걸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4, 5. 자, 5까지 했고요. 여기를 좀 매끄럽게 다시 한번. S자를 좀 수정할게요. 자, 이런 부분도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고. 얼추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것도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복제해서 프로파일에서 반전시키고 괜찮죠? 근데 조금 수정을 해야겠어요. 위치도 수정을 좀 하고 이 정도 만들어준 다음에 텍스트 입력해 볼게요. 고객의 예약도. 이 부분의 폰트는 HY 헤드라인입니다. HY 헤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요거는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할 거냐면 타입 툴에서 타입 오너 패스 툴 있죠. 그러니까 패스를 따라 이제 글자가 이렇게 흐르듯이 만들어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라인을 하나 또 만들어야겠죠. 자, 패스가 이렇게 웨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곡선이. 요 아래쪽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 아래쪽에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패스를 여기서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거는 우선 만들어 두고 또 수정 가능하니까요. 대충 자 이렇게 라인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음 타입 오너 패스 툴 사용을 해서 이 부분에 자, 클릭을 땅 해주는 거죠. 자, 고객의 자, 폰트는 맑은 고딕으로 해볼게요. 굳이 똑같이 수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요거를 수정하느니 다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맑은 고딕이고요. 그러면 함초롬 도둠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괜찮네요. 그런데 맑은 고딕이 더 비슷해 보여서 맑은 고딕 볼드로 하고 크기 보겠습니다. 크기는 좀 더 크게. 자, 여기 더하기 표시는 글자가 숨겨졌다는 뜻이죠. 다시 패스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12로) 했고요. 글자가 .5가 되나? 모르겠네요. .5가 되네요. 여기 느낌표를 좀 바꿔볼까요? 느낌표를 다른 폰트로 한번 임팩트 괜찮아 보이고 조금 더 크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엥 90에 85였나요? 80이 95였네요. 80에 95 이렇게 해주고 자, 이 부분에 텍스트 여기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그대로 가져가서 포토샵에서 이 부분만 지워도 되거든요. 그것도 가능한데 일러스트에서 어떻게 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펜 툴 사용을 해서 H랑 O랑 W도 이 끝부분이 좀 애매하죠. 이 글자를 클리핑 마스크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도형을 하나 만들어요. 도형을 만들 때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될 라인 잠시만요. 하기 전에 이 부분 여기까지는 이렇게 와야 되죠. 이 부분 좀 수정을 하고요. 다시 자, 클리핑 마스크로 모여야 될 부분을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뭐 속성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오브젝트랑 H, O, W 다 해서 마우스 우클릭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감쪽같이 없어졌죠. 그 다음 얘는 맨 앞으로 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클리핑 마스크 처리를 했어요. 자, 포토샵으로 왔고요. 자,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이쯤에 붙여넣기를 하고, 다음 이런 부분은 또 좀 수정을 해주면 좋겠죠.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배치를 드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 1번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지시사항 2번입니다. 2번은 핸드폰 만들고 그 뒤에 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러스트로 작업을 하고요. 핸드폰은 사각형 툴을 사용을 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그리고 색상 스트로크를 K30, 필 컬러는 K10입니다. 스트로크 2로 할게요. 자, 그 다음 아래쪽 버튼 만들게요. 자, 버튼은 동그라미. 자, 원 사용해서 중앙 부분에서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주고, 여기는 그라데이션입니다. 화이트에서 K20, 반대로 해야 되네요. 그러면 앵글 값 조절하죠. 그라디언트 툴 클릭해서 조절바 회전시키고 K22 왼쪽 상단으로 가게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 복제를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F. 이렇게 복제해서 이 원을 그냥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그라디언트 툴 클릭해서 이거 조절바 앵글 값 변경하셔도 되고, 우선 대충 모양만 만들어 두고 크기를 그리드 위에 올려서 조절을 다시 할게요. 자, 여기는 스트로크 K50이네요. K50, 그리고 굵기를 0.4 정도. 네, 모서리 약간만 둥글게. 자, 우선 이렇게 해서 그리드 위에 올려 볼게요. 자, 그리드의 오른쪽 하단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 칸, 두 칸. 이동을 시키고, 상당히 작아요. 생각보다. 자, 오브젝트가 작습니다. 조금 길쭉해 보이기는 한데 이 정도 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분율 모서리를 좀 다시 조절을 하고, 온라인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정렬은 제대로 됐네요. 그럼 이대로 하고 나머지 것도 하나씩 넣겠습니다. 여기는 K100이었죠? K100. 그다음에 라인 하나 만들어서 쯤에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K100, 굵기 캡 둥글게.
그 다음 여기도 원 하나. 자, 이렇게 하고요. 요 가운데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은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고 핸드폰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손 부분 해볼게요. 펜툴 사용하고, 자, 스트로크랑 필 컬러 다 넣어야겠죠? 자, 컬러 부분은 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컬러부터 지정을 하고 그리드로 가볼게요. 자, 필 컬러는 C6, 15, 65, 65, 0. 스트로크 컬러는 5, 25, 40, 0. 됐죠? 자, 그리드 보면서 스트로크랑 반대로 됐네요, 색상이. 우선 모양 잡고 변경을 해볼게요. 자, 맨 뒤로 돌리고 이렇게 이어주고 색상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스트로크 굵기가 1이면 괜찮고, 자, 이 부분 좀 수정을 더 할게요. 다음 펜툴로 만들어서 자, 여기 손톱 부분의 라인도 그려줍니다. 여기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프로파일의 속성을 여기 두 번째 걸로 해줄게요. 그리고 0.8 굵기도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이제 손가락 부분도 펜툴을 사용을 합니다. 자, 맨 뒤로 돌리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맨 뒤로 보냅니다.
맨 뒤로 보내고 얘를 복제를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F. 복제한 거는 또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런 부분 포인트만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저 펜툴로 이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또 여기를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자, 펜툴로 이 손톱 부분 그리고 여기도 프로파일 두 번째 거. 자,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고, 자, 요거는 얘를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3개 있죠? 3개를 다 복제해서 저렇게 내려주고 얘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고 모양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거죠. 이 앞에 거는 그냥 지워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얘를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F를 해주고 맨 앞으로 배치. 여기도 딜리트로 날려버리죠. 다음 새끼손가락은 그냥 그리겠습니다. 따로 만들어주는 게 더 빠르겠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자, 맨 뒤로 보내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F 합니다. 하나 복제됐죠? 복제된 거는 바로 맨 앞으로 컨트롤 Shift 오른쪽 대괄호. 자, 여기 포인트 필요 없기 때문에 이쪽 패스를 지워주는 거예요. 딜리트로.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펜 툴 사용해서 이어서 나머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얘를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클리핑 마스크 하는 작업 하겠습니다. 이대로 컨트롤 C 복사하고, 자, 포토샵 실행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여기 클리핑 마스크 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쉐이프 툴에서 렉탱글 툴 사용을 해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 여기는 스트로크 없음 필 컬러만 뭐 대충 넣어주고, 자, 요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시사항의 이 부분입니다. 이미지 10이고요. 오퍼시티가 들어가네요. 그럼 정확하게 앞에서 필요했던 그 색상 있죠. 색상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필 컬러를 제대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색상이 K50이었어요. K50으로 필 컬러를 정확히 넣어주셔야 됩니다. 내부 광선 이미지 10 가져올게요. 이미지 10을 바로 캔버스로 가져와서 클리핑 마스크 합니다. 렉탱글 원 레이어에다가 클리핑 마스크죠. 이미지 10을 요 레이어 사이에서 Alt 클릭, 크기 다시 한번 조절하고, 자,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내부 광선이랑 오퍼시티 90, 오퍼시티 90은 이미지 10 레이어에 해주셔야 됩니다. 오퍼시티 90. 그리고 내부 광선. 내부 광선을 렉탱글 원 레이어에 해주셔야 돼요. 레이어 더블 클릭. 자, 광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4개의 사이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광선은 이너 그로우 체크하고요.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색상을 오퍼시티를 강하게 넣어보고 사이즈 조절을 해봅니다. 역시 흰색으로 들어가고 있죠. 흰색이 아니라 거의 회색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 K50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 멀티플라이로 해서 넣어볼게요. 스크린으로 하니까 자, 밝게 나오죠, 색상이. 그래서 이 부분 자, 이렇게 색상 바꾸고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해서 이렇게 내부 광선을 넣었습니다. 자, 오케이. 자, 다른 부분에 효과는 없죠?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지시사항 3번 오브젝트입니다. 로고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자, 로고 보니까 2개가 교차가 되어 있고 모양은 똑같죠? 물방울 모양에서 좀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방울 만들기는 여러 번 해서 어렵지는 않으실 건데,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필 컬러를 우선 단색으로 하나 넣고 원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주고 직접 선택 툴로 맨 위에 있는 포인트 조금 위로 쭉 빼주고, 자, 핸들 조절을 할게요. 따로따로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키는 Alt키, Alt키로 뾰족하게
여기도 본대중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양 사용해 볼게요. 원 하나 만들어서 빼야겠죠? 이 가운데 부분을. 자, 원 하나 만들고, 자,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크기는 대충 이 정도. 조금만 더 크게 해서 정렬 제대로 됐는지 다시 확인하고 패스파인더에서 빼기. 자, 모양은 만들어졌고요. 얘를 회전을 좀 시키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사용할게요. 45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40도 설정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 자, 오른쪽과 왼쪽이 좌우 대칭이 된 것 같죠? 그렇다면 리플렉트 툴 사용을 해서 요 기준점 빨간색 중앙 부분이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의 위치를 요 아래쪽 이 부분으로 변경을 할게요. Alt 클릭, 그 다음에 버티컬 카피. 작업 완성됐고요. 이제 교차되도록 겹쳐줄 건데 컨트롤 Y 윤곽선 모드를 사용을 해서 한번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까지 교차되도록 Shift 눌러서 이동시킵니다. 자, 여기서 교차되는 부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겹쳐주면 돼요. 이게 겹쳐져야 영역이 분리가 제대로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두고 컨트롤 Y 돌아갑니다. 자, 색상이 똑같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이렇게 두고 다시 한번 두 개의 오브젝트를 다 선택하고요. 쉐이프 빌더 툴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오렌지색 영역은 이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 자, 여기 파란색 영역은 색상을 다시 변경을 해서 여기도 합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도록. 자, 이렇게 똑같은 색을 해버렸네요.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라데이션으로 색상 다시 넣을게요. 그라디언트 툴 클릭. 자, 왼쪽부터 할게요. C 160, 30, K 30. 그리고 또 하나 색상은 C 140, 00. 앵글 값 조절해야겠네요. 다시 조절바 보면서 회전을 이렇게 시켜주고 조절바를 아래로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M20, Y100 60, Y100 여기도 조절 됐습니다. 자, 모양은 이 정도로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 옆에 텍스트 여기 색상은 K70이고요. 여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폰트는
HY 강 폰트가 비슷하고요. 아마 수정을 조금은 해주셔야 될 거예요. 폰트가 없으신 분들은 저 맑은 고딕으로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일일이 폰트 수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19번 도면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도면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마지막에 수정을 조금 폰트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수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5번 오브젝트를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텍스트는 단순한 텍스트 입력만 있기 때문에 인디자인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일러스트로 합니다. 일러스트로 할 거고 다 위에 거부터 입력을 합니다. 컨트롤 T 명조 아니면 바탕 명조 폰트가 좀 가늘어서 이것도 좀 굵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드 위에 올려서 한번 크기를 수정해 볼게요. 폰트 크기는 17 정도로 한번 하고요. 자간도 좀 조절하고 폰트가 좀 가늘죠? 이럴 때는 스트로크에도 색상 넣어주고 굵기 1은 너무 굵은 느낌이라서 0.5로 하겠습니다. 0.5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폰트가 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18, 19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글자 깨고요. 오브젝트, 자, 익스펜드, 오브젝트 다시 한번 익스펜드. 패스 보면 지저분하죠? 이거는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하면 되고요. 네, 색상을 그라데이션 부분 색상 넣으면 됩니다. 색상 넣기 전에 자, 원 만들어서 위에 강조점을 직접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또 컨트롤 DD 또 DD 또 이동시켜주고 자, 이렇게 해서 강조점 만드는 거죠. 강조점이랑 같이 이제 색상을 그라데이션 색상을 넣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그룹 풀어야겠죠? 자, 요렇게 색상이 들어가야 돼요. 자, 필 컬러의 그라데이션 색상 엠백 제로 (75) 100 제로 자, 보면 오브젝트 따로따로 그라데이션 들어갔죠? 한 번에 연결해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그럴 때는 그라디언트 툴 클릭하고 자, 얘를 조절점 보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이렇게 드래그. 자, 그러면 그라데이션이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완성해서 가져가면 되고 가져가서 스트로크 흰색으로 그리고 그림자까지 있습니다. 이런 거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단순한 텍스트 입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이제 포토샵에 가서 작업한 것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시사항 이 부분 화이트 테두리와 그림자까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스트록 화이트 포지션 아웃사이드 자, 굵기 2 3 2가 괜찮네요. 2로 하고요. 그 다음 드랍 섀도우 체크하고 자, 앞에서 사용한 드랍 섀도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해제해 주시고 그림자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 넣어주고 빠진 게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로고 붙여넣고 자, 이 부분 손 배지를 자, 이렇게 해서 공개 도면 19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Cause baby, love